이거 많이 도망갔어요? 저 뒤에 있는 분도 도망가고 많이 도망갔어. 왜? 자, 42번 저당권 등기. 요 지문 합치면 한 10개 됩니다. 10개 되는데 요 정도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좀 잘 한번 봅시다. 42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부기등기 경지로 떨어진단 말이야. 자, 할 수 있는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 6천만 원이야. 그죠? 6천만 원이고 전세금은 얼마야? 5천만 원. 그죠? 이렇게 5천만 원. 요런 등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5천만 원만큼은 우선 변제 받을 이익이 있어요. 그죠? 1,000만 원은 단순 채권으로 남아있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야. 2번 가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특정물 또는 종류 채권 그래요. 그죠? 이걸 불특정물 채권 그래요. 뭐라고요? 불특정물 채권이라도 상관없지만 다만 담보 실행 시 금전 채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특정물이나 불특정물 채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채권평가액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평가액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요. 그죠? 반드시 제공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맞고 3번 피담보 채권과 불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 그에 따른 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저당권의 수반성의 취지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의 수반성의 취지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그들의 관계가 연대 채무자 관계일지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뭐라고만 채무자라고만 기록을 하게 돼요. 자, 1, 2, 3, 4번 다 맞는 지문이야. 5번 영유아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야 사설기관이야? 사설기관이야. 그죠? 저당권 설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43번 한번 가봅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플러스는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 맞지? 설정자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 또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2번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문자는 저당권의 양수인 즉 저당권의 현 등기 명인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할 등기의 표시는 이전 등기된 부기등기가 아닌 주인 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죠? 그치? 이놈이 지워지게 되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얘기지. 3번 지문도 맞아요. 4번 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등기 필증은 이전되기 전의 필증이야? 이전된 후의 필증이야? 이전된 후의 필증이야. 그죠? 말을 바꾸면 설정 등기 필증을 제공한다. 이전 등기 필증을 제공한다. 이전 등기 필증을 제공해야 돼. 3번 집은 틀렸네. 그죠? 3번 집은 틀렸어요. 아니 4번. 그죠? 4번 집은 틀렸어요.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네. 5번 한번 가봅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야. 구분 건물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처분 가능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당연히 미치도록 돼 있지. 두 놈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5번 질문 맞는 질문이지. 그래서 43번에 틀린 정답 4번. 그죠? 44번 한번 가보죠.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말소 등기는 독립등기, 즉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말소한 후에 말소할 등기에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지우는 절차를 뭐라 그래? 주말 처리를 하게 됩니다. 1번 지문 맞는 지문이야. 그 다음 2번 가봅니다. 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지상권자, 지상권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는 말소 등기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됩니다. 맞지? 맞아? 왜 조용해? 맞아, 틀려? 아니,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봐봐. 맨 앞에 저당권이 지워지게 되면 지상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있어?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고 지상권이란 권리는 목적물의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권리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지워진다고 해서 지상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그치?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죠? 지상권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도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 그죠? 그 다음 선순위 저당권 말소가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떻게 돼? 순위 승진의 원칙에 따라서 순위가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단 말이야. 그죠? 이놈은 오히려 우연한 기회에 담보가치가 상승하는 놈이야. 유리해진 놈이야, 이놈은. 그죠?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는 기왕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 얘들은 이해관계냐 이해관계냐 아니야? 아니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관계인 맞죠? 그러니까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그지? 아무 생각 없어. 그지? 작년도에 이런 스타일의 지문이 출제가 됐어. 그죠? 자, 2번 지문 틀렸어요. 3번 가봐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 등기를 하려면 먼저 잘라야 됩니다. 맞아, 틀려? 맞지? 2번이 틀렸으니까 3번은 맞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렇게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요만큼만 자르라고 하는 무슨 판결? 아니, 요만큼만 지우라고 하는 무슨 판결? 말소 판결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판결에 기초해서 요만큼만 지우면 어떻게 돼? 1필지 일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격려되는 셈 아니야. 그죠? 이건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잘라서 이걸 독립한 필지로 만들어서 지우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3번 지문도 맞아. 그 다음에 4번 말소 등기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 형식으로 권리를 회복시켜 놔야 돼. 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야. 그 다음에 5번 갑을병 순으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적법한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죠? 맞아. 왜 그래? 병은 이해관계냐 당사자야? 당사자야. 그죠? 이거 봐. 의뢰 등기를 지우기 위해서는 병의 등기보다 선말소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뭐야? 당사자란 말이야. 그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자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1, 3, 4번 지문 맞고 2번이 틀렸어. 45번 직권말소야. 뭐라고요? 직권말소.
할 수 없는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당연히 소멸하지. 직권 말소.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고 본등기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할 거야. 그죠? 절대적 무의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 3번 다른 등기소 관할의 소유권 보전 등기로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 절대적 무의 등기야. 왜? 관할 위반의 등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직권 말소. 5번 가봐.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에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직권 말소. 그죠? 그럼 딱 하나 남아. 그죠? 4번 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밑줄 쳐. 지상권 등기야. 뭐라고요? 지상권 등기로서 장기간 변동이 없는 경우. 그죠? 지상권은 제가 뭐라 그랬어? 지상권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지상권이란 권리의 핵심. 지상, 지역, 전세권. 내 핵심은 뭐야? 존속기간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돼. 뭐라고요? 존속기간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돼. 아무리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부에 30년, 존속기간 30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30년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 거기 만약 저당권 이렇게 있으면 그건 장기간 방치된 권리로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지상, 지역,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존속기간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자, 45번에 4번. 그죠? 그 다음에 46, 47 가등기야. 이건 뭐 무조건 나오지. 그죠? 나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채청이 아닌 물청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 진짜 왜 그래? 자, 여기 봐. 보, 시, 정, 장, 담. 그래. 그죠? 이 보는 뭐야? 보존. 그래. 어떤 권리를? 채권적 청구권이란 아주 연약한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란 말이야. 그죠? 채청의 반대말이 뭐야? 물청. 물청은 어떤 권리야?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걸리지 않지. 이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권리야. 구태여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외우라 갔잖아. 채청은 되는데 물청은 안 돼. 이렇게. 그죠? 됐어? 그래요. 이건 구태여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 작년도 출자가 됐던 지분이야. 그죠? 사람 좀 살려줘.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봐. 시기부. 그래. 뭐라고요? 시기부 법률 행위상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가능하거든. 시기부의 반대말이 뭐야? 종기부야. 그죠? 종기가 도래하면 있던 청구권마저 소멸한다는 얘기야. 그죠?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해. 그죠? 시기부는 되는데 종기부는 안 돼.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그래. 뭐라고요?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상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가능해. 정지조건의 반대말이 뭐야? 해제조건이야. 그죠? 해제조건이 성취가 되면 종기가 도래하는 거가 똑같거든. 그죠? 있던 청구권마저 소멸하니까 가등기 씌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이거 봐. 채청은 되는데 물청은 안 돼. 시기부는 되는데 종기부는 안 돼. 정지조건은 되는데 해제조건은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장래에 있어서 발생될 확실한 권리가 있는데 매매 예약 완결권 들어봤지? 매매 예약 완결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 가능해. 그죠? 요까지는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 그래. 그죠?
일반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담보 가등기라고 있어. 그죠? 이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해서 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경매도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놈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됐어? 근데 그 출발할 때서부터 뭐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 힘이 쪽 빠지잖아. 그죠? 1번 집은 맞는 집이냐? 2번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라고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죠? 됐어? 그래요. 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야. 그죠? 그 다음 3번 가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가등기 필증이 아닌 등기 의무자의 권리가 난 필증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돼. 그죠? 필증은 권리자가 제공하는 거야?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야?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요. 3번 지문도 맞아. 그 다음 5번 가봐. 5번 생전에 하는 유중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아. 이게 뭔 얘기야? 생전에 하는 유중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맞는데 뭔 얘기야? 유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지? 유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죠? 유중자가 사망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 가능해. 근데 유중자가 지금 어떻게 해서 버젓이 살아있다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그죠? 보존할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요. 1, 2, 3, 5번 집은 맞아. 4번 계약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 또는 해제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가등기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나요? 정지 조건은 가능한데 해제 조건은 불가능해. 그죠? 그거 찍어야지. 그죠? 그거 찍어야지. 47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죠?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이게 뭐야? 중간 처분의 등기네. 그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당해 가등기 말소 예고 등기는 이거 지울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 소송이 끝나봐야 알아. 그죠? 소송이 끝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선뜻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어. 그죠? 그 다음 2번 가등기 전에 격려된 저당권에 기하여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네. 가등기 전 그러니까 뭐야? 가등기 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진짜 이거 모르고 있잖아. 진짜 여기 봐. 여기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그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은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대. 그죠? 그럼 매수인 을이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매수인이. 이 권리는 어떤 권리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채권적 청구권에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는데 가등기 신청 시 매수인 플러스 매도인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런데 의무자가 나 바빠 그러면 너 오지 말고 승낙서 한 장만 써다오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단지. 자, 이놈이 승낙서 써주지 않으면 가등기 할 수 없다라 그러면 가등기는 진짜 있으나 마나한 제도야. 그죠? 이럴 적에 권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가서 뭘 신청한다는 얘기야? 가등기, 가처분, 그죠? 명령 신청을 해. 그죠? 그러면 적법하다면 판사는 뭘 줘?
이거 봐. 명령 신청을 하면 명령 종본이라는 걸 주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항상 원칙은 공동이요. 예외는 뭐야? 단독이야. 그죠? 자, 공동으로 신청했다라거나 단독으로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는데 7월 1일자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됐어? 자, 가등기가 떨어서 가등기 자체만으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지? 처분 제한적 효력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권리 추정력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가등기는 등기 분명 맞는데 진짜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담보가등기는 달라. 됐어? 그러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잖아. 갑은 소유자야. 그죠?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이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또 이중매매 운운하지 말라고 내가 당부했지. 그죠? 자, 이 매매계약을 기초로 해서 갑 마이너스 병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그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수리해줘야 돼. 속으로는 등기관이 병식이 그놈 참 안 됐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 일단은 수리해줘야 돼. 왜? 적법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받아줬어. 본등기. 그죠? 이거 7월 15일자로 떨어진 거야. 얘들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 신청하러 가야 돼. 그죠? 본등기 신청 시 매수인 혼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 을시기가 본등기 신청 시 당연히 플러스가 돼. 그죠? 마이너스 쪽을 봤더니 갑식이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두 마리가 있잖아.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랬더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7월 15일자로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등기이기 때문에 병식이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안 되면 얘 혼자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옛날 소유자 갑식이가 즉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그대로 본등기 신청 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돼서. 그죠?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본등기를 신청해서 본등기가 7월 31일자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하면 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즉 등기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호 올라오게 되고 물건 변동적 효력은 이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 잘은 모르지만 지금 등기부 이게 갑구라고 치면 갑구에는 병도 소유자고 뭐라고요? 병도 소유자고 누구도 소유자야?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치? 그러면 등기관이 가만히 봤더니 양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병 앞으로 떨어진 것도 독립한 등기요. 을 앞으로 떨어진 것도 독립한 등기란 얘기야. 양등기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양립이 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법의 대원칙, 이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는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 그죠? 일물 일건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이 지금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등기관으로서는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쥐어 없애야 돼. 그죠? 쥐어 없애려면 7월 15일자로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하고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를 조사를 해봐야 돼. 조사를 해봤더니
병식이는 7월 15일자로 소유자가 된 거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냈다면 본등기준은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니까 을식이는 7월 며칠자로 1일자로 소유자가 된 거야. 그죠? 두 놈이 길바닥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 두 놈이 길바닥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 을이 이긴다는 얘기야. 을이 힘이 더 세. 그죠? 따라서 등기하는 병합으로 격려된 등기를 싹싹 지워놓고 봤더니 일물 일건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야. 등기부상에서. 됐지? 그런데 이건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고 지우려면 이렇게 무식하게 지우지 말고 공식에 따라서 지우라 그랬어. 그죠? 공식을 알려면 7월 15일자로 병합으로 떠진 등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뭐야? 중간처분의 등기래. 뭐라고요? 중간처분의 등기야. 중간처분의 등기를 풀어서 쓰면 뭐야? 가등기 후. 그죠? 가등기 후. 그지? 그 다음에 양 당사자가 본등기 하러 가기 전은 그지? 떨어진 어쩌고의 등기야.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봐봐. 가등기 언제 했어? 7월 1일 이후. 그죠? 7월 1일 이후. 본등기 언제 했어? 7월 30일 1일 이전에. 그죠? 7월 1일 이후 7월 30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만이 지울 수 있는 등기인지 없는 등기인지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 봐. 후에 반대말이 뭐야? 전 그랬지. 그죠? 그러면 전이면 7월 1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는 이건 당연히 선순위 등기야. 이거 지웠다가는 등기하는 따고 세대 맞고 잘린다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전에 반대말이 뭐야? 후 아니야. 그죠? 됐어? 7월 31일 이후에 떨어진 등기는 A여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2번 봐봐 거기 있지만 2번 가등기 뭐라고 돼 있어? 전. 그러니까 이건 지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거 지웠다간 따고 세대 맞고 잘려. 됐어요? 자 봐봐. 그러면 중간 처분의 등기 모두를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 그죠? 또 하나의 조건이 뭐야? 양등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양립이 어떻게 돼? 불가능해야 돼. 그죠?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라고 한다면 그죠? 이 등기는 차라리 격려되지 말았어야 할 등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죠? 등기법 29조 제몇 호 2호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야. 사실은 여기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을 때 등기관한테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다면 여기서 카트가 됐었어야 될 등기란 말이야. 근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 그러면 29조 2호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등기안이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워야 돼. 그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여기 공식이 나왔단 말이야. 중간 처분 플러스 뭐라고요?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 불가능. 리콜 뭐야? 직권 말소야. 이렇게 외워달라 그랬잖아. 됐어? 왜 그런 걸 딱딱 보면 이게 중간 처분의 등기가 아니네. 뭐 이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2번은 뭐 뒤에 뭐라고 막 써놨는데 그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죠? 이건 당연히 지울 수 없지. 그 다음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임차권 설정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뭐지?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임차권 설정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있어? 있지? 이거야. 그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죠? 이거 봐. 기왕에 어디 갔지? 그렇지. 기왕에 여기 봐봐.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그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어떤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얘 임대인 임차인이야.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한테 임차권 설정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임차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 채청이야. 뭐라고요? 채청. 이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뭘 씌워놨어? 가등기 씌워놨어. 7월 1일자로 떨어졌어.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자 갑식이는 다시 병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죠? 이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병 앞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야. 뭐라고요? 설정 등기.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를 7월 15일자로 해놨는데 그죠? 얘들은 가등기에 비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어. 이거 7월 31일자로 떨어졌어. 순위 소급했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7월 15일자로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 지울 수 있나 없나 보자. 그랬더니 7월 15일자로 떨어졌으니까 정중앙에 딱 떨어졌단 말이야. 그죠? 됐어? 중간 처분의 등기 확실히 해당돼. 양 등기는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왜 불가능? 왜 불가능? 기왕에 을식이가 이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그죠? 다시 병식이가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양자의 임차권이란 권리는 양립이 가능한 권리야 불가능한 권리야? 불가능한 권리란 말이야. 그러면 공식에 딱 들어맞잖아.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 불가능 그러면 뭐야? 직권 말소.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3번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3번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뭐지?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양립 가능 불가능? 양립 가능. 그죠? 왜 양립이 가능하지?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남아있다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양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자의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양립이 가능한 권리야. 그럼 공식에 들어맞지 않으니까 지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죠? 그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7번에 직권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3번 하나뿐이야. 48번 가봐. 갑소유의 A 토지 등기부에는 의뢰 근저당,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정해 가압류, 의뢰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 토지에 대해서 병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삼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죠? 이게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내가 한번 설명드렸어. 여기 봐. 여기 누구 소유 토지가 있다? 갑소유 토지가 있어. 그죠? 갑소유 A 토지가 있다는 얘기야. A 토지가 있는데 을식이 그래요. 뭐라고요? 을식이가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본인 자신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거야. 뭐라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거야. 그 후 병식이하고 갑식이하고 만나서 이 토지에 대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죠? 그럼 병식이가 갑한테 소유권 좀 넘겨다오. 그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 본인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집행범을 찾아가서 가처분 등기를 신청해서 가처분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정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정식이라는 놈이 갑한테 얼마 받을 돈이 있대? 1억 받을 돈이 있대. 그 후에 그죠? 이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뭐야? 가압류 등기를 씌워놨대. 그죠? 이 가압류 등기는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고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 이의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의 기초에서 담보권 실행경매 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병식이는 스스로 뭐가 되고 권리자, 갑식이를 뭘로 등기 의무자로 삼아서 이제 종단에 가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말아야 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죠?
그럴 때 옳은 것을 찾아주시오. 그래. 그죠? 옳은 것을 찾아주시오. 그러면 이거 봐. 이제 딴 건 다 필요 없고 하여튼 가처분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 단독 말소만 찍어. 그죠? 인간적으로 단독 말소만 찍어. 그럼 거기 1, 2, 3, 4, 5번에서 단독 말소가 어디 있어? 2번 찍어. 그럼 그게 99.9% 정답이야. 그죠? 99.9% 정답이야. 그죠? 이거 봐. 요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정해 가압류 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 등기야. 그죠? 가처분의 효력에 위반이 되는 등기니까 이거 유효한 등기야, 무유의 등기야? 무유의 등기야. 무유의 등기라면 어떻게 돼? 지워야 되는데 누가 지운다?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는 얘기야. 뭐라고요?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이유는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4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딱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거기 뭐 정답 해설란 있으니까 참조를 해보고. 자, 등기법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지금 표정이 보니까 거의 사색이 돼 있는 것 같아. 그죠? 예, 사색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요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야. 그죠? 예, 까탈스러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주 물어봐야 돼. 내가 복도에서 어실렁거리고 그러면은 괜히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이거 뭡니다. 이거 한글인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자꾸만 물어봐서 그 지문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여기 안에 있는 지문은 거의 주어과 같은 지문이야. 그죠? 시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주 물어봐 주셔야 돼요. 자, 10번째 테마 지적법 한번 가봅니다. 지적법 좀 쉬었다 해요? 좋아요. 쉬었다 합니다. 한숨 돌리고.